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기초의원들의 겸직 실태 보고서 연속 보도입니다. 의원들의 겸직 신고와 이해충돌 금지 조항이 유명무실한 이유는 책임을 물을 형벌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같이 통합 공개 시스템 마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환 기자입니다. 사실상 의원 본인이나 가족 회사가 광급 공사를 수주해도 사업자 처음에 낼 때부터 공생이 다 한 겁니다. 건설회사 직원으로 겸직 신고한 의원이 의회 건설위원장을 맡거나 심지어 겸직 신고를 누락해도 미처 인지를 못한 거 그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거를.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모두 현행법 위반인데도 이처럼 의원들이 모르쇠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책임을 따질 수 있는 형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징계 의결을 하셔가지고 책임을 지시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선 감사 기능을 하는 각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체 징계가 유일한 견제 수단입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의 개최와 구성, 징계심이 모두 동료 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호남처럼 특정 정당 의원들이 많은 경우 제19 감싸기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경남 18개 기초의회 윤리위원회가 불법 겸직이나 이권 개입, 이해충돌로 소속 의원을 징계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2017년 성추행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았던 고성군 의회 최열석 의원의 제명 징계안도 부결됐었습니다. 선례들이 있으면 자기네들도 나중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처럼 윤리위에서 솜방망이 처벌하는. 기초의회 윤리위원회의 민간 참여와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 같아서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을 30% 의무조항으로 그냥 박아놨어요. 위원장도 의원이 아닌 민간 위원들이 하도록.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같이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와 상임위 정보, 징계 결과 등을 행정안전부가 통합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행안부가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이 없어요. 공직자 재산 공개 같은 경우는 일관된 플랫폼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시 가능한데 이 이해충돌과 겸직 관련 부분들은 그런 플랫폼 전혀 없어요. 행안부가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게.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강화된 권한만큼 윤리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어제 처음으로 도민과의 대화를 열어 각계각층 도민 70명으로부터 직접 원하는 경상남도 정책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하듯 경제 복지 분야 질문이 이어졌는데 2시간가량의 짧은 시간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 핵심으로 꼽은 창업 분야. 2021년 경남의 창업 기업 수는 11,000여 개로 전국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창업에 우수 인재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정조 여건을 갖춘 집적화된 공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집적화 그리고 접근성이 높고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일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재의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타트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창원, 양산, 진주 이 세 곳을 창업의 거점으로 해서 특성화시키는 것이 지역별로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범 6개월을 맞은 박완수호 새해 첫 업무는 도민과의 대화입니다. 신청 접수로 선발된 도민과 실국 추천 인사 등 70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제, 산업 분야 지원 시책을 구하는 질문이 많았고 중소기업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와 원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주력 산업으로 어떻게 활성화 방안이 올해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원자력 통합 지원센터를 하나를 유치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유치했습니다. 여기서는 R&D라든지 기업 지원이라든지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에 발맞춘 임업 분야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피부적으로 와닿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은데 아마 예산이나 재정적인 부분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젊은 임업인들하고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 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충분히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각계각층 인사들의 요구를 직접 듣겠다고 마련된 도민과의 대화. 2시간가량 이어졌지만 인구, 노동, 환경, 청년 정책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코로나19로 2회 연속 취소됐던 부산 공동어시장의 새해 첫 경매 행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안팎으로 수산업이 처한 상황은 어렵지만 어민들은 풍어를 기원하며 힘차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경매사의 재빠른 손놀림에 중도매인들의 눈치 작전이 치열합니다. 단 1, 2초 만에 판가름 나는 수산물 경매. 더 싱싱하고 값 좋은 상품을 얻으려는 경쟁이 뜨겁습니다. 코로나19로 2회 연속 취소됐던 부산 공동어시장의 첫 경매 행사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부산 어시장의 대표 수산물인 고등어를 비롯해 방어와 삼치, 갈치까지 경매 첫날 21억 원어치가 위판됐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선도를 유지해가지고 적정한 억가도 보장을 하면서 저희 국민들의 먹거리 생선에 대한 만큼은 저희들 책임지고 유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부산 공동어시장 위판 실적은 2,600억 원 상당 12만 톤, 목표로 했던 15만 톤에 못 미쳤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이 많아서 조업 일수가 줄어든 게 큰 이유인데 특히 주력 어종인 고등어잡이가 대목일 때 배가 출항하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새해에도 가시밭길이 놓여 있습니다. 인력 부족과 고령화 현상으로 고등어잡이 배들은 다른 지역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생적인 환경을 위한 현대화 사업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다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심해서 빠른 시일에 현대화를 해서 세계에 제일 어떤가는 그런 어시장으로 태어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봄부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까지 예고된 상황. 우리나라 수산 1번지 부산 어민들은 무거운 새해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다양한 연주에 참여를 통한 사회 공헌과 장애인식 개선에 또 힘쓸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바람에 기온이 쉬이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창은 현재 기온도 영하 8.3도를 나타내며 추위가 매섭겠고요. 산청과 김해 등 찬바람이 불어드는 곳으로는 체감온도가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10개 시군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곳곳으로 화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시로 습도가 낮은 데다 오늘도 강한 바람이 불어들고 맑은 날씨를 보이며 화재 위험성이 상당하겠습니다. 주변을 잘 살펴서 화재 예방에도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밀양과 창녕이 영하 4도, 김해 영하 2도, 고성과 거제, 양산은 0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 6에서 7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거창과 합천은 영하 8도, 진주 영하 4도, 사천 영하 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파고가 최대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도 추위가 만만치는 않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사찰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거제시 고현동의 한 사찰 대웅전에 들어가 라이터로 장식용 천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대웅전이 완전히 타 소방서 추산 3,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불은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주와 창원, 하동 3개 시군의 택시 영업 제한이 해제돼 택시 운행 총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택시의 의무적인 운행 휴일이 없어져 창원 지역의 택시 운행 대수는 하루 평균 3,200여 대에서 4,200여 대로 1,000대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국토교통부 훈련 개정으로 경남에서는 창원과 진주, 하동 3곳이 택시 부재 해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경상남도가 5명이 숨진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남의 비슷한 시설 2곳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경상남도가 파악한 결과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고가도로와 통영-대전-고속도로 진주시 내동면 구간에 과천 화재 사고와 유사한 터널형 방음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해 산란계 농장의 폐사체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폐사체가 확인된 농장과 10km 안 농장 580여 곳에서 키우는 가금류 53만여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닭 20만 4천여 마리는 처분했습니다. 김해 지역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른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김해교육지원청이 통학구역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은 통학구역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 학부모를 중심으로 의견을 받아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구역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